부사의 운하오 이 뜻은 어떠하냐? 본각에 대해서 수염본각을 지금 말하는데, 수염본각에서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정상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 지정상은 바로 본각에 관한 수염본각에 대해서 지정상하고 부사의 업상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결국에 수염본각도 본래의 그 순수하고 청정한 그 본각을 되찾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지정상 또한 부사의 업상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이 어떠하냐? 일체 침식지상이 개시 무명이니라. 모든 침식의 상은 다이 무명이다.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침의식을 말하죠. 침은 제8식이고 의는 제7식이고 식은 제6식이고 보통 침의식 하면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제8 아뇌하라 가이다고 아리아라 가이다고 같습니다. 아리아나 아뇌하나 이걸 이제 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할 경우는 제7식을 가리킵니다. 이건 알라식이라고 했었죠. 식할 때는 이제 별도로 식이라고 할 때는 제6식을 가리킵니다. 제6 의식이죠. 그래서 제6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의식이라는 식자를 따가지고 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의라고 할 경우는 칠식을 번역하면 또 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의라는 이 말은 제6 의식도 의라고 할 경우가 있고 제7식을 의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말할 때는 침의식 할 때는 의를 제7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6 의식의 소위체가 되기 때문에 함께 의라고 한다는 말은 제6식도 의라고 할 경우가 있고 제6 의식이라고 또 제7식도 의라고도 해요. 그냥 할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만 말했죠. 침식이라고. 침식이라고 할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멸심
모두를 그냥 심식이라고 총괄적으로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논하면은 심의식 하는데 그걸 그냥 줄여서 심식이라고도 합니다. 일체 심식의 상은 모두가 문명이다. 심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생멸심이니까 생멸심상은 모두 다 문명에 관계된 문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문명이니까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문명이기 때문에 심식은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파동친 파도가 생긴 것과 같은 게 심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체 심식의 상은 다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문명의 비유를 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문명지 상이 분리각성이니 각성을 떠난 것이 아니다만 문명의 상이라는 것은 문명의 모양은 각성을 떠나지 않고 각성에 의해서 문명이 존재했다 말이죠. 여기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각성입니다. 본각을 또 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 비가교며 비불가교라. 가히 무너뜨릴 것도 아니며 또 무너뜨리지 아니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교가 아니라면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비불가교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니까 무너진다는 말이죠. 문명이 각성이기 때문에 문명의 본체는 각성이니까 성불을 해도 그 본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뜻이고 무너지지 아니함도 아니라는 것은 성불할 때는 그 문명의 상은 없어지기 때문에 각성에서 일어나는 문명의 그 체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문명의 상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비일비리처럼 비일비리를 맹히 아리야식이라고 했었죠. 비일이고 또는 비이고 비라고 할 때는 불가교가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비리라고 할 경우는 비가교죠. 아니 비가교냐 비불가교라 그랬죠. 가교도 아니며 또 불가교도 아니다. 잘못 썼어요. 비불가교고 여다 써야 할 텐데. 비가교. 무너지는 것은 그 오염된 나쁜 것만 악심만 무너뜨리지 본래 그 순수한 선심의 본체는 성선의 그 자체는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의 상은 본각성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각성을 떠나지 않고 바로 각성이다 말이에요. 파도가 물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이 파도가 되었기 때문에 파도는 바로 문명의 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없어질 때는 비불가교죠. 파도가 없어지기는 없어질 때는 물이 고요할 때는 파도가 없어지니까 그럴 때를
불가결이라고 하죠.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니까 무너진다는 말이고, 비가결한 말은 파도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파도가 없어진다 해도 결국에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결하.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비가결은. 밑에 이제 비유를 말합니다. 여대수가 인풍 파동하여 수상 풍상이 불상살이나. 마치 큰 바다의 물이 마음바다에다 비유한 거죠. 바닷물은 마음바다요. 바람을 인하여 파도가 동하여. 바람이 이제 문명에 대한 겁니다. 파도가 이제 바닷물이 파도가 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나. 바람이 불 때 물이 파도가 일어나니까 파도가 바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 바람은 물과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서로 떠나지를 아니하나.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동성은 아니다. 파동 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바람 때문에 파동이 쳤지. 만약에 바람이 그치고 없어진다면 파동 친 그 모양은 곧 없어지는 것과 같단 말이야. 없어지나 습성은 불개곤이라. 물의 젖는 그 축축한 물의 본성인 습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비유지요. 저 위에 여대해수 같을 여자를 거기까지 해석합니다. 그와 같아서 중생의 자성청정심. 중생의 자성청정은 본래 본각성이죠. 본각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파도가 치고 할 때 물이 탁해지는 것은 청정한 것이 아니겠지만 본래 물도 맑은 거죠. 맑은 것이 후련거릴 때 청정하지 않을 뿐이지 물 자체도 청정한 겁니다. 그와 같이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바람을 인해서 파동이 쳐가지고 마음과 및 무명이 함께 형상이 없어서, 마음은 언제나 청정심이죠. 청정심이라는 것은 원래가 맑은 것도 청정이라 하지만은 빈 것도 청정이라고 합니다. 텅 빈 자리, 공한 자리. 마음은 비었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불교에서는 빈 것도 청정이라 하고, 또 깨끗한 것도 청정이라 하고, 용서보살 지도론에는 이 청정을 공의 의미로 말했죠. 빈 자리. 정말 마음이 비어야 청정하지, 비지 않으면 청정할 수가 없잖아요. 또 청정을 깨끗함이라고 결백으로도 또 말하죠. 불교에서는 청정이라는 말은 공의 뜻으로 많이 말합니다. 청정자는 공이야라. 청정이라는 것은 공의 뜻이다라고 용수보살 지론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마음이 본래 피었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그러면 마음에 일어나는 문명도 역시 문명 실성이 직불성이라는 말과 같이 마음과 밑여자입니다. 더블여자가 밑 문명이 함께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단 말은 그 자리가 본래 빈 거다 말이야. 본래 청정한 거다 그 말이죠. 본래 청정해서 서로 버리고 떠나지를 아니하나. 마음에 바로 문명이 있고 문명도 역시 마음이고, 그래서 본각에서는 불각하고 서로가 화합된 것이 아리야식이라고 했죠. 아리야식에서는 본각은 마음이고 문명은 불각이고,
문명과 불각이 그것이 여기서 말한 저 위에서 아리아식에서 불각이 바로 여기서 문명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리아에는 본각, 각이가 있고 또는 불각이 있다고. 불각이 바로 문명이라고 그랬죠. 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번외라고도 하고. 본각이 바로 자성 청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 청정 침이라고도 하고 그냥 침, 마음심자. 그러니까 본각과 불각이 아리아식 속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리아식 자체가 원래 청정 열애장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모를 때는 혼탁한 것이 있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아리아도 본래가 청정 열애장이라고 등가경이나 일엄경이나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일엄경의 청정 열애장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정한 열애장이 세간법인 안외야다 말이에요. 안외야나 아리야나 그건 같은 말이니까요. 이건 바로 일엄경이라는 경에서 말한 겁니다. 일엄경도 대승경전인데 기신론이나 일엄경이나 등가경이나 다 사상적으로는 동일하지요. 청정한 열애장이 아리아나 안외야나 같은 말이거든요. 청정한 열애장이 바로 청정치 못한 오염이 끼인 불각을 같이 동반한 세간 안외야인 것이 비유적 밑에는 금여 지환이 전전 부차변이니라. 금과 밑 지환이 금은 순금 금덩어리고 금은 열애장에다 비유를 한 거죠. 여기는 이제 금에다 비유를 했죠. 청정 열애장을. 지환이라고 하는 것은 팔찌 같은 거, 가락지 같은 거. 가락지와 팔찌, 금으로 만든 금가락지, 금팔찌. 이것을 이제 지환은 바로 여기서 말한 안외야에다가 비유를 했죠. 제8식 안외야식에다가 금과 밑 지환이 전전이란 말은 이리저리 금이 바로 금가락지, 금팔찌고 금가락지, 금팔찌가 바로 금이다. 그래서 전전이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모습을 좀 달리한 가락지가 되고 금비녀가 되고 금팔찌가 된 것은 그것도 순금은 순금이지만은 조금 모양을 달리해서 변해진 걸로 변해졌지만은 본래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금 자체로는 변한 것이 아니죠. 금가락지라고 해서 금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습은 달라서 금덩어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가락지로 벌써 되었으니까 그다 비유를 한 겁니다. 안외야는 지환에다가 비유를 했고 또 청정 열애장은
푼금 덩어리다 비유를 한 거죠. 이 가락지 환자 그녀 지환이 전전이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 자성 청정심과 및 문명이 함께 형상이 없다는 것은 근본으로 봐서는 차별이 없다 말이죠. 본래가 빈 거고 마음도 비었고 문명도 사실은 빈 거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문명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생각이 고요해질 때는 문명도 역시 고요해져 버리니까 고요해져 버리면 문명이 아니죠. 활동할 때가 문명이지. 그래서 서로가 떠나지를 아니하나 그러나 마음은 동성이 아니다. 자성 청정심 본각자리 그 마음은 본각의 마음은 바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동성은 아니다만 파동치는 물이 요동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본래는 자성 청정한 거지. 만약에 문명이 사라지게 되면 상속이 곧 사라지면요. 상속이 사라지는 것은 상속심, 생멸이 아까 생각이 사라지고 또 지금 생각이 또 다시 떠오르고 지금 생각이 또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생각이 다시 계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곧 상속심이 여기서 말한 문명입니다. 사실 상속심이 곧 없어지면요 지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지성은 아까 부사의 업상, 지정상 두 가지 말했었죠. 지정상이 바로 본각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각 자체, 지정상 그 지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정상을 설명하다가 문명까지 곁들여서 언급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 지정상을 설명한 태문입니다. 지정상을 설명하다가 바람과 같이 일어나는 문명, 파도 뭡니까?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까지 언급을 한 것은 지정상은 지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말을 했던 겁니다. 지성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지정상이죠. 지성이라고만 말을 했지만 위에서 말한 지정상이 바로 여기서 말한 지성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수염본각의 지정상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124페이지에 가서는 부사의 업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염본각의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업상입니다. 부사의 업인 상이다 그 말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라 작용을 업이라고 합니다. 행동, 조작, 작용 하는 일이 다 업이라요.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도 업이지만은 도를 닦는 도업도 업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사의 그런 신통, 묘용 같은 것이 전부 다 업이라요. 부사의 업상은 쉽게 말하면 신통, 묘용입니다.